정비법에서 절차를 따로 빼갖고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법이나 정비법은 다 우리 국토법의 부속법이다. 그래서 국토법의 베이스가 돼야 개발법, 정비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국토법에서 배운 개념들, 도시공관리계획 또는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이 다 기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 돼서 베이스가 돼갖고 도시개발법 공부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그럼 신도시개발사업이다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이제 법에 규정한 대로 우리는 공부해야죠. 그럼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이게 도시개발사업의 의미다.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 뭐예요? 그러면은 신도시 개발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일반적인 거고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 단지나 시가지 조성을 다른 말로 택지라고 그래요. 택지. 택지를 개발. 택지라는 것은 건물 지을 땅을 택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존 도시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 계속 도시로 사람들이 들어와요. 살기 좋고 직장도 많고 하니까 기존 도시로 인구가 집중이 돼갖고 주택난 이런 게 발생하면 아파트 짓고 해야 되는데 아파트 지을 땅이 없어요. 택지난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이제 전격적으로 신도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개발이 안 된 것. 산이라든지 논밭, 농지, 논밭, 산 이런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에 전격적으로 무슨 신도시 개발합니다. 이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구역 지정할 당시에는 논밭, 산 우리 검단 신도시도 개발되기 전까지는 다 뭐였어요? 논밭, 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데다가 전격적으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요. 이 농지나 산지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예요. 포크레인 그냥 수백 대 동원해갖고 산 다 깎아내는 거죠. 산 깎아낸다. 산 중턱을 잘라낸다. 이거 뭐 한다 그래요? 절토. 그리고 절토하면서 파낸 흙을 논바닥에 쏟아 부어갖고는 메꾸는 거죠.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성토. 집안이 울퉁불퉁하더라. 평평하게 다지게 되죠. 정지. 그럼 절토하고 성토하고 정지. 이거 우리 쌓아 묶어가지고 뭐 한다 그래요? 토지의 형질 변경한다라고 하죠. 형질 변경. 대규모 형질 변경 공사에서 이 농지나 산지를 평지로 바꿔요. 평지로. 그리고 저 건물부터 때려 짓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항상 건물부터 때려주면 그게 뭐다? 난개발. 그래서 주위에 여기도 새로 개발하니까 터 닦아갖고 건물부터 때려짓는 게 아니고 뭐부터 깔아줘요? 기반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이런 기반설부터 체계적으로 배치를 해주죠. 특히 우리 눈으로 보이는 도로를 체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사면이 도로로 둘러싸이게 되는 큼직큼직한 반듯반듯한 땅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대지를 우리가 가로구역이다라고 합니다. 가로구역. 그래서 가로구역. 그럼 가로라는 말 들어봤어요? 가로 세로 그게 아니고 가로하면 이게 도로예요. 우리 도로 옆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 이거 뭐라 그래요? 가로수. 가로라는 게 도로. 그래서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대지. 영어로 얘기하면 블럭이라고 그러죠. 이 한 글자로 줄이면 가라고 그래요. 이 말 언제 들어봤어요? 종로 1가, 종로 2가, 을지로 1가 이런 것들이 다 가로구역의 줄임말. 그래서 큼직큼직한 블럭, 가로구역을 만들고 다시 가로구역 안에서 각각의 필지들을 구획을 해요. 그래서 1번지, 2번지, 3번지 쭉 지번을 부여하게 되죠. 이런 가로구역에서 구획되는 각각의 토지, 구획되는 땅이니까 요거를 획지라고 불러요. 획지. 구획되는 반듯반듯하게 구획되는 토지다. 그래서 획지. 그래서 가로구역 할 때 구자, 획자할 때 획자 이거 따갖고 요거를 토지 구획을 정리한다라고 합니다. 이 건물 짓기 좋게 반듯반듯한 대지로 땅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크게 요 두 가지. 농지나 산지를 형질 변경하고 반듯반듯하게 구획 정리하는 공사. 이 공사를 통해서 이 농지나 산지를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택지로 집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우리가 도시 개발 사업 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도시 개발 사업은 뭐만 놓고 하는 사업이냐? 농지나 산지를 택지로 개발. 철저하게 토지만 놓고 하는 거죠.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구획 정리. 땅만 놓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해관계인도 누구만 되는 거냐? 토지 소유자. 철저하게 지주만 놓고 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땅만 놓고 하는 사업.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가 볼 조합의 조합원도 토지 소유자만 됩니다. 토지 소유자.
철저하게 땅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도시개발 사업이 딱 끝났어요. 택지가 개발됐다. 그러면 신도시의 모습이 갖춰진다. 그거 아니죠. 그냥 개발 사업이 끝나면 오히려 횡한 거예요. 땅만 반듯반듯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횡한 거죠. 그래서 이 개발된 택지를 분양해서 건설회사 여기다 아파트 짓습니다. 자, 아파트 이 주택을 건설할 때는 주택법에 따라서 아파트 짓고요. 그럼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주택 단지가 되는 거죠. 주택 단지. 아파트 단지라고 하죠. 또 여기다 뭐 상가라든지 건물, 백화점 뭐 이런 건물 지었다. 그러면 유통 단지. 또 공장을 지었다. 공장 같으니 건물 지었다. 산업 단지. 그래서 건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에 따라서 건물들이 들어오면은 일정한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가 조성이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단지나 시가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게 써놨는데 개념은 택지 개발하는 사업이다. 일단 개념부터 잡고요. 택지, 건물 지을 땅, 반듯반듯한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근데 이 도시개발 사업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대요.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한다. 수용이라는 말은 저번 시간에 배웠네요. 수용은 강제 취득이라고 그랬죠. 보상금 주고 강제적으로 소유권 뺏는 것을 수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용 방식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시행자 싹 수용합니다. 보상금 주고 원 토지 소유자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다 쫓아버리고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권을 다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방식이라는 것은 다 수용해서 토지 소유자들 보상금 주고 다 쫓아버리고 시행자 소유권을 취득해서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일반에게 택지를 분양하는 것을 수용 방식. 그래서 싹 시행자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권을 수용합니다. 다 취득해갖고 공사하는 건데요. 자, 이런 수용 방식으로 하는 목적은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겠다. 이때는 강제적인 수용 방식으로 해요. 수용 방식. 그러니까 수용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면 장점은 신속입니다. 다 수용해서 원토지 소유자 다 쫓아버리고 시행자 다 취득해 놓고 자기 땅이 되는 거죠. 자기 땅으로 만들어 놓고 공사하니까 왈가왈부하고 그럴 사람이 없어요. 신속하게 신도시 개발. 그래서 신속. 그러니까 우리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신도시 개발한다. 이때는 다 무슨 방식이냐? 수용 방식. 우리나라도 1기, 2기, 3기 신도시, 알만한 신도시는 다 요 수용 방식으로 신속하게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용 방식은 장점, 신속. 수용해서 다 쫓아버리고 하니까 신속. 대신 단점. 저 수용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취득한다. 강제적으로 소유권 뺐죠. 그냥 뺏는 게 아니고 당연히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즉 사전 현금 보상하고 수용하는 게 원칙. 그럼 보상해줘야 되는데 이 넓은 개발구역의 토지 보상금 한두 푼 나오는 거 아니죠. 몇 천억씩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매년 이런 신도시 개발 등을 위해서 보상금 나가는 게 2조, 3조 이렇게 돼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수용 방식은 수용해야 되니까 보상금을 확보해야 할 수가 있어요. 즉 돈이 있어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보상금 확보에 어려움.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수용해갖고 공사해갖고 시행자 개발하다 보니까 똑같이 개발돼. 똑같이. 획일적으로 개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1기 신도시 있죠. 분당 신도시, 뭐 일산 신도시, 평촌 신도시 이런 것들 중동 신도시도 있고 이런 신도시들 건물 뒤쪽으로 가보면 다 똑같아요. 그 시대 양식에 맞춰갖고 똑같이 개발하고 건물도 똑같이 지어갖고 건물 뒤편으로 와보면 이게 분당이냐 일산이냐 차이가 없어요. 특색이 없이 그냥 똑같이 개발되더라. 획일적 개발.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장점하고 단점.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단점이 더 중요한 거죠. 이 단점을 보완해주기 위한 제도. 그게 중요한 논점이죠. 원래 사전에 현금 보상하고 수용이 되는데 보상금 확보가 어려우니까 토지 소유자 원한다면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질 땅으로 보상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그래요. 토지로 상환해 주는 채권. 상환이라는 말이 뭐예요? 상환. 갚아준다 그죠? 그래서 보상금을 사전에 현금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땅으로 주겠다. 토지로 상환해 주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토지 상환 채권. 이걸 사후 현물 보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토지 상환 채권이 보상금 확보의 단점을 해소해 주기 위한 제도가 된다라고 하고요. 이 토지 상환 채권이 그대로 작년 30회 때는 수용 방식에서 정답 지문이 되죠. 그리고 또다시 획일적으로 개발이 돼요. 그럼 획일적으로 개발 안 하려면 시행자가 공사하기 전에 토지
자, 공사하기 전에 그냥 농지나 산지 그 상태 그대로 바로 공급해버리는 거예요. 공급한다는 게 분양한다 그 얘기고요. 그럼 공사하기 전에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원형지라고 그래요. 원형지. 원형 그대로의 토지.